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더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소장님 기다렸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평소처럼 나왔는데 네. 늘 다니는 저쪽에 뭐 서부간선도로에 네. 조금 뭐 사고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 졸이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느낀 게 그 예전부터 이렇게 들었던 얘기인데 약간의 불법은 참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 행복하게 해준다 하더니만 사실 그 타선은 안 되는 타선으로 한참을 와서 끼어들기를 했더니만 마음이 급하셔서. 네, 그랬더니만도 내비보다도 한 15분 줄였습니다. 정시 타임 겨우 맞출 뻔했는데 조금 일찍 그나마 왔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일찍 와야겠습니다. 해도 길어지니까. 여유 있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예. 자, 뭐 지금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그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이게 뭐 행정명령이 아니라 메모랜덤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좀 시장이 약간은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고. 네. 예. 뭐 바로 이렇게 관세를 갖다가 뭐 발효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 4월 1일부터 그렇죠. 예. 아직 뭐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알아서 우리한테 한번 제안해봐라. 뭐 네네. 이런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협상 카드라는 거죠. 예. 예. 이따가 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PPI도 CPI 이상으로 조금 이렇게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키울 만한 수치가 나왔는데 강한 모습이었죠. 예. 이제 우리 시장이 보니까 그런 어떤 인플레 지표도 좀 내성이 생기고 아니 오히려 그 PC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서 뭐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 여기도 주목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봐서는 그거는 뭐 시황쟁이들이 저 같은 시황쟁이들이 나중에 억지로 갖다 맞히는 얘기 같고 네네. 뭐 PC가 더 중요하네 이런 네네. 식인데 그거보다는 돈이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보니까 통화량 많이 늘었더만요 작년 연말에 뭐 그런 시기라서 어쨌거나 어제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장 저렇게까지 좋을 줄은. 그러게요. 기어이 예. 뭐 2,580 생각보다 하루 이틀 빨리 도달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미증시에서는 뭐 이제 약세를 대비해야 된다는 시각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네. 시장을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좀 예, 정확하게. 어제 미국장 뭐 전업종 다 올랐으니까 그리고 테슬라 걱정은 하면 안 되나 봐요. 불필요한 걱정인가 봐. 또 알아서 또 테슬라 올라주네. 걱정이요. 예. 한 5% 올랐죠. 예. 근데 정민앵커 보시기에 우리도 다 오른 분위기였지만도 그 중에 유난히 좀 이렇게 눈길 가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눈길 가는 업종이요. 뭐 플랫폼이나 예, 뭐 어제장에 사실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주가 또 기대감에 그런 상황 올랐던 상황이고. 그래. 자, 우리 오늘 바로 이쁘기가 길었네요.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하도 이제 장이 강하니까 별로 먼저 겁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뉴욕 증시 한번 리뷰 한번 해주시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다우라든지 뭐 S&P 그다음에 나스닥 대부분 다 이제 전고점까지 사실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뚫고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뭐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뭐 박스권 상단에 다시 위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박스권 상단. 네, 박스권 상단으로 계속 지금 보고 있고요. 분명 호재하고 악재가 지금 혼재돼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호재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한 시장으로 보여지고요. 1월 PPI가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는데 사실은 전날 있던 CPI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PPI가 좀 묻히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월 달은 좀 약간 높아요. 왜냐하면 보통 12월 달까지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물량을 다 재고가 소진이 되고 1월부터 다시 또 재고를 쌓기 위해서 또 이제 생산을 좀 가동하다 보면 좀 약간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좀 원래 있거든요. 계절적으로 네, 그래요? 네, 계절적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PPI 지수 예상치보다 상회했던 부분들은 조금 묻혔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상호관세 계획이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물론 이제 상호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보시면 처음에 이제 미국의 관세 분위기가 주요국들이죠.
주들이죠. 뭐 예. 캐나다, 멕시코, 중국 여기가 전체 수입의 한 50%를 차지하니까 여기를 먼저 부과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갔습니다. 예. 알루미늄 뭐 예. 이런 뭐 철강으로 가고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한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이 이제 FTA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 예. 기타 등등 국가들에 대한 것은 사실 상호 관세로 또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차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하나 갖고 저는 끝날 변수는 아니고요. 네. 계속 이건 뭐 국내 시장에 장기간 압박을 가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갖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은 도입 시기가 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시장에 좀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업종별로 본다면은 뭐 메타가 19일 이상 상승했고 그러게요. 테슬라도 뭐 사이버 트럭 정부에 수주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뭐 블랙엘을 사용한 HP 엔터프라이즈에 납품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뉴스들이 나왔고요. 뭐 그다음에 인텔까지도 한 7% 넘게 네.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IT 업종 그다음에 테크 뭐 AI 쪽이 또 한번 시장을 또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지금 일단은 통화 정책 쪽에서는 계속 이제 긴축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은 S&P라든지 나스닥은 당분간 이제 박스권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세도 뭐 한 번 갖고는 지금 될 게 아니라 지금 네. 뭐 나오는 정책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번 몇 달 한 뭐 올해 내내 또 관세 갖고 붙잡고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관세 부과를 해서 정부의 뭐 수입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보호무역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미국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된 문제들을 이 관세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겠다는 그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뭐 장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 계속 압박을 가하되 이게 어떤 때는 그 압박이 좀 완화가 되면은 좀 주가가 좀 약간 풀어지는 모습,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만약에 좀 강화된다. 예. 그랬을 경우에 다시 또 시장에 또 이게 충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계속 일단 시장의 지수상으로 본다면 박스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업종별로는 계속 차별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앞서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은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12월이라고 예상을 했다 지금 9월로 많이 당겨졌고 간밤에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9bp 가량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원래는 뭐 하반기 뭐 9월이나 12월 달에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트럼프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상승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생각은 이럴 경우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한 12월 달 지표가 나온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약간 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적게 가졌었거든요. 가지면서 금리가 인상이 아니라 금리를 동결이 되겠지만은 언제 내릴지를 봐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은 한 5월 달 정도로 다시 이게 좀 당겨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CPI 나오고 다시 PPI 나오는 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5월 달은 아니구나. 최소한 이제 8월 달 정도, 7월 달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월도 거의 동결 분위기로 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한 3주 전만, 2주 전만 해도 예. 한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40% 정도까지도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10%로 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계속 이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관세가 부과된 게 사실 2월 초거든요. 네. 물론 이제 1월 1일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평균 50%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사실 뭐 관세 부과가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지금 1월 달 지표들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은 만약에 전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지금 시장과 갭이 크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은 지금 뭐 2%대 중후반인데 예. 기준금리는 4.5%라고 해서 되게 갭이 크거든요.
이렇게 지금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니까 안 내리고 유지를 하니까 결국은 금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질 않는다라고 또 비난을 하거든요. 아하, 이거고 연준에서는 예. 너희들 때문에 못 올린다. 왜냐하면 이제 아. 관세 부과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예. 같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지금 양쪽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게 타협점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갈등이 지속된다라고 보면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아마 통화 정책 쪽에서는 아마 연준이 저는 아마 3월 이제 17일 날 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아마 연준하고 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간에 어떤 견해차가 어느 정도 수렴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사실 중요해지거든요. 네. 수렴이 좀 돼야 네. 3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점도표도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5년 경제 전망치도 다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적으로 하반기에 할지 아니면 진짜 빠르면 5월, 7월 달에 나올 수 있을지 그게 그때 가서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나오는 수치보다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연준의 이 갈등의 어떤 폭이 얼만큼 줄어드느냐가 더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지금 보여져요. 그 갈등의 폭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왜 우리 저기 뭐 사극을 보다 보면은 아주 센 왕, 임금이 왕이 그냥 진짜 왕권이 쨍쨍한 때가 있고 왕은 이렇게 진짜 힘이 없고 신하들의 신권이 이렇게 진짜 비대한 때가 있고 대비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냥 왕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경들의 뜻대로 하라 이러면 뭐 성원이 만극하옵니다로 그냥 흘러 가버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유독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미국의 의회나 사법부 뭐 그리고 어떤 뭐 언론도 옛날부터 무슨 뭐 삼권 분립 플러스 또 하나의 그걸로 반 이쪽이 다 약해진단 말이죠. 네. 그 연준도 트럼프 들었으니까 존재감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파월이 지금 어제는 하원, 그저께는 상원에서 이틀 동안 또 청문회도 있었고 한데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닥 그냥 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정도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뉴스에서 보고 그렇구나 하는 정도인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숫자를 보면은 PPI가 헤드라인 PPI가 전월비 0.4% 상승인데 이게 시장 예상 0.3%보다 좀 높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2월치를 갖다가 12월치 전월비를 0.2%, 0.5%로 상향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0.2하고 0.5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도 마찬가지예요. 12월 수치가 3.3에서 3.5란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수치 보고 그때 막 이렇게 시장에서 했던 모든 의사결정은 그냥 괜찮았던 걸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 지표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지표상으로 보면은 네. 지금 당장 기준금리를 내려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올려도. 내려두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제 3.2나 3.5나 뭐 네. 아니면 이제 전달 대비 0.2나 0.5%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기준금리라는 것은 정책금리거든요. 정책금리. 정책금리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2에서 지금 3%, 그다음에 이제 개인 PCE 지수 같은 거 2.8% 예. 전일 대비. 네. 그러면 사실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2% 후반 아니면 3% 초반인데 네. 기준금리는 지금 4.5%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 보면 시장의 갭이 커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지금 내가 금리를 쓰는 게 한 2% 후반에서 3% 초반인데 만약에 금융기관이 정부와 예. 이 거래를 할 때는 4.5%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지금 불균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수익성 추구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다 망가지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네. 잘 보시면 지금 장기 모기지금리 30년 물짜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7%예요. 예. 30년 동안 고정금리 7%를 내면서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이게 사실 시장의 불균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자, 시장하고 이미 불균형이 돼 있다. 그래요. 지수상으로 보면 뭐 실업률도 4.0%고 2024년도 경제성장률도 2.8%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금리를 내려갖고 시장에 맞춰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계속 연준은 붙잡고 있다는 거죠. 4.5를. 근데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안 내리고 버티겠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갈대 여지가 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표상으로 보면은 이 갭을 줄인다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 보면 연준하고 인플레이션의 정책 금리는 사실 100bp 정도 한 1% 차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 위아래로. 네. 근데 지금 2%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에 되게 불만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야, 이렇게 되면은 연준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 갈등의 견해차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앞으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대치 조금 넣고 보면 이제 사실 그게 중요하게 보이는데 저는 절대치 가격만라든지 이 지표만 딱 보면은 금리를 내려도 사실 뭐 누가 벌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미 시장은 불균형 예.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속이 지금 벌써 2년 동안 돼 있거든요. 예, 예.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 자막이 훨씬 더 다가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지금 인하해야 될 시점이다 하는 저게 또 어느 그렇죠. 정도 왜냐하면 금리를 또 높게 하니까 시장에서 금리 비용이 높아져요. 네. 그러면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못 낮추고 계속 또 끌어올리는 요인이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하는 것은 이제 실물 경제를 봤을 경우에 지금 연준이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던 그런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3월 달에 과연 그 FOMC에서 양자 간에 네. 이제 이 합의라기보다 이제 수렴을 좀 해야 되잖아요.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도표 수정되고 2025년도 경제 전망치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그걸 아마 연준이 아마 수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은 투자자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운 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는 이제 감세 정책 이 부분을 조금 메꾸기 위해서 관세로 조금 충당하겠다라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관세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여기에다 이 감세라는 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쵸, 네. 이 이슈가 있단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뭐 재무장관 10년물 국채 수익률 낮추겠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플레이션을 피하기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트럼프 플레이션.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네. 수입품들의 이제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수품들이 그걸 다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단점이 뭐냐면 제조업이 없어요. 이번에 예, 제조업을 예. 그래서 좀 그죠? 네, 하겠다는데 부흥시키겠다. 예. 당장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철강도 관세는 부과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US스틸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은 충분하게 공급을 원래 하고 있었느냐, 캐파가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또. 그러면 뭐냐면은 고스란히 비싼 수입품을 그냥 받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네,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당분간은.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GM, 포드라든지 뭐 크라이슬러 뭐 이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만큼을 다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국채 발행이 더 증가할 수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사실은요. 계속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금 가격이 그럼 폭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하나로 지금 연결돼 있다. 근데 이것을 깨려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몇 달 정도 하면서 과연 진짜 이 관세가 효과가 있는지. 왜냐하면은 수입품들의 가격을 올리고 예. 자국 내 제품들로 다 메꿔주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만큼 안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그 보여줄 때까지는 저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최소한 이게 한 3, 4개월은 걸리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사이 그럼 시장 계속 박스권에서 그렇죠, 움직임이 네. 나타나고 자금 측면으로 봤을 땐 좀 순환매, 업종별로 순환매가 그렇죠, 나타날 네.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단기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시장에서 조금 매수세가 좀 유입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로 들어가는 게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빅테크 쪽인가요, 여전히 아니면? 빅테크도 될 수 있고요. 예. 제가 뭐 트럼프 행정부 집권하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수는 박스권이다. 왜냐하면 네네. 통화 정책이라든지 매크로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추구하는 가장 큰 정책은 이제 산업별 규제 완화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주도해갖고 정부의 어떤 효율화도 추진하지만 예. 중요한 것은 산업별 규제 하나가 가장 크거든요. 예. 굳이 뭐 보조금 주면서 뭐 기업들 통제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풀어주면은 알아서 잘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 가장 혜택받을 업종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AI 산업이에요, 무조건요. AI. 그렇죠. 기술 가속주의로 가면은 서로 막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달려들고 예. 이게 결국은 미국 AI 기업들을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고 결국은 산업을 확대할 수 있다. 뭐 지금 이미 벌써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AI 산업 쪽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그다음에 시스템까지 AI 관련된 로보틱스까지 이 전반적인 AI 산업은 일단 계속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으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뭐 잘 아시는 금융하고 코인 쪽은 두 번째로 담고 가야 될 그런 규제 완화 수혜주다. 뭐 요즘 보시면은 뭐 금융주도 많이 오르지만은 예를 들면서 뭐 소파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로빈후드 마켓츠 같은 이러한 전반적인 핀테크 그룹이라든지 코인 관련된 회사들 뭐 계속 지금 주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밸류 체인은 무조건 이제 규제 완화다. 왜냐하면 정유주뿐만 아니라 원자력 여기에다가 전력주까지 전반적으로 이쪽 에너지는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을 수요를 다 메꾸기 위해서는 이쪽을 계속 규제 완화를 해갖고 전반적인 에너지 밸류 체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이쪽 세계 업종에 대해서 계속 지금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요즘 계속 보시면은 어느 날은 좀 전력주가 좀 빠진 듯 하는데 또 며칠 후 가면 다시 또 전력주가 네네. 올라가요. 그다음에 IT가 또 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가 조정받는 듯 하는데 또 며칠 가면 다시 또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선순환 사이클 안에 있는 게 이 가장 큰 세계 업종 이 정도에서 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어떻겠는가. 그렇다 보면 IT도 AI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반도체만 보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오라클이라든지 팔런티아라든지 시스템 쪽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까지 지금 다 돌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저는 이제 산업적으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차별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이렇게 이제 뭐 나무보다도 숲을 조금만 더 진단해 보고 싶은데 아까 이 대표님께서 미국 증시도 지수 차원에서는 박스권에 상단에 온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업종별로 좀 다른 움직임이라 하셨는데 야 사실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다우 할 것 없이 요즘은 유럽도 훨훨 날아갑니다만 다 이렇게 독일도 어제 보니까 뭐 대단하고 한데 이게 한 위클리나 먼슬리 같은 좀 큼지막한 차트들 이렇게 띄워놓고 보고 있으면은 딱 드는 생각이 여기서 상단이라고 여겼던 이 부분이 열리면서 진짜 한번 그 마지막 그 화르륵 타오르는 촛불도 꺼지기 전에 한번 불 탈 때는 굉장히 불이 크지 않습니까? 네. 야, 그 장이 한번 올라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각을 조금만 달리 하면은 야, 공매도로 수익 내기 좋아하는 세력들은 여기서 진짜 한번 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치고 싶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맞습니다. 아, 좀 그러네요. 사실 박스권 장세가 지금 한 10월 달부터 네, 계속 네, 이어지고 있다 네. 보면은 지수를 갖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 팔고 예. 여기서 다시 공매도 쳐갖고 내려오고 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차익 거래를 지금 사실 가장 크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변동성 큰 장세에서는 사실 차익 거래가 가장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미국의 시장 구조고요. 예. 반면에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업종별로 잘 보시면 수혜가 갈 수 있는 업종들 그 중에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또 붙잡고 있으면은 몇 달 지나면 또 그 업종에서는 또 그만큼 또 성과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가능한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제일 그래도 시총일위 애플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들어 뭐 뉴스의 흐름도 아주 흉갑부던데. 지금 사실 뭐 연초 들어서 네. M7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다 사라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M7에 대한 예. 기대감. 왜냐하면 전에는 AI라는 그런 모멘텀 예. 하나만 갖고도 그냥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AI 산업이 이제 더 확대되고 발전되고 성장하면서 이런 M7들도 각각이 갖고 있는 업종별 또는 성장 모멘텀들이 다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눈에 띄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애플하고 사실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성장 모멘텀을 조금 크게 보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새롭게 지금 성장 모멘텀, 뭐 기존 하고 있던 AI 산업 빼고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는 기존의 사업들이 조금 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트럼프 관세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IT 산업들이 좀 많이 끌려 오르면서 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알리바바의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쉽게 해서 그 Q1 2.5 맥스 모델을 네. 이 중국 내 그 출시하는 아이폰에다가 탑재를 하겠다고 네, 했어요. 네. 예, 사실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근데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전체 매출이 한 25에서 30%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위예요, 벌써. 전에 1등 하던 회사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판매량이 중국 내에서 4위까지 떨어졌어요. 예.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저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자꾸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 뭐 로봇도 진출한다, 로봇 쪽으로도 진출한다 그러고. 시간이 필요하죠. 어. 지금 얘기해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 솔직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애플 인텔리전스 계속 얘기하는데 인텔리전스가 지금 작년 10월달에 나온 이후로 뭐 그렇게 지금 뭐 또 이렇게 발전된 모델이 잘 안 나와요. 또. 네.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임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버추얼이 쓰는 안경 이런 쪽도 사실은 처음에 출시할 때만 그렇게 막 와 이랬는데 지금 뭐 보면은 별로 판매도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 맥북, 맥 컴퓨터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부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지금 눈에 띄는 매출이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AI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멘텀을 계속 끌고 가는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제 분석이 좀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200달러 정도 내로 지금 목표 주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가도 사실 딱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 241불인데. 네, 예. 거의 한 220에서 230달러 정도가 목표 주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170달러 정도가 이제 목표 주가인데 평균 목표 주가인데 네. 지금 주가는 한 이제 130, 140달러 예, 정도. 예. 그럼 여기는 이제 충분히 지금 올해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허. 예,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시장에서 보는 게 좀 틀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99포인트, 코스닥도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5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900원, SK하이닉스는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18만 9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2% 지금 호가에서는 상승 예상됩니다. 20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장에서는 이제 좀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5%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소폭 상승이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고요. 기아도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4,6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1.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6,650원.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네이버입니다.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2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좀 플랫폼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이거래 연속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다시 좀 반등이 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고 HD 현대중공업 최근에 조선주름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HD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6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7만 1,000원. 에코프로비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2,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8만 4천 원이고요.
어제도 1.7% 올랐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7,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6거래일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 셈이고요. 삼천당제약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900원. 리노공업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휴젤입니다.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1%가량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가 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도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박스권이라고는 합니다만 국내 증시 그래도 계속해서 좀 하단 네. 자체 저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오늘은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2,600도 장중에 한번 건드려 보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어제 뭐 옵션 만기일도 조금은 작용했겠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은 요거는 어떤 끈적끈적한 추세로서 이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코스닥은 한 이틀 빠지면 그 다음은 사주만 먹네요. 아,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는 사면장 빠지는 거는 아직까지 최근에 기억이 맞습니다. 없네요. 예. 우리 장 지금 대표님 네. 미국 이따가도 또 다시 또 미국 쪽으로 건너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에 대해서 지금 대충 금년에 어디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전반기 때 예. 조금 이제 매크로 상황만 좀 받쳐준다면은 예. 하반기에는 저는 뭐 거의 한 3천선까지 사실 보고 있어요. 3,000선까지죠? 네, 저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이제 처음에 연초에 예.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예. 시장에서 네. 트럼프 관세 부과되면은 네.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주력 업종을 하고 있던 자동차, 뭐 반도체, 2차 전지 다 이제 충격이 오면은 이게 시장을 계속 짓누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관세라는 것은 국내 산업에서 주도주가 바뀌는 기회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뭐 대한민국 그 경제에서 미국이 관세를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준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관세란 부분은 계속 있는 부분이고. 네. 주도주가 그럼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도주가 바뀌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저희가 미국 그 행정부에 예. 그 규제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수혜를 받았던 게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였고요. 예. 트럼프는 제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규제 완화 수혜주 첫 번째가 AI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트럼프 규제 완화 수혜에 관련된 종목들은 국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게 뭐냐면 AI 반도체, 그 다음에 AI 뭐 어플리케이션, 로보틱스, 여기에다가 코인하고 게임까지, 마지막엔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까지. 이렇게가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주도주로 받게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이제 관세를 좀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 되게 강화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의미 없이 그냥 우리는 잘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HBM 밸류체인은 그거 상관없거든요. 뭐 우리가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조선 방상주는 미국 피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수주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업종이죠. 예. 세 번째는 미국이 안 되면 중국으로 가야 되죠. 예. 중국은 지금 내수 확대하겠다고 지금 뭐 엄청난 특별 뭐 재정까지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중국에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 화장품이라든지 K엔터라든지 아니면 소비재들 이렇게 사실 저는 업종 구분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올해 계속 관세가 한국 시장을 계속 1년 내내 누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봤던 업종보다는 이런 쪽으로 이것을 피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업종 쪽으로 포트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사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다니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 저도 포트폴리오를 이제 고객 포트폴리오 그렇게 짜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AI 쪽을 말씀 주시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그 역할을 좀 상실했던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AI 산업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고 싶은 게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좀 분위기가 조금 그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 약간 바뀌는 게 반도체도 좋습니다만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의료 AI 쪽으로 많이 가는 게 그 미국 기업 뭐 템퍼스 AI도 그렇고 아니면은 힘센 헬스라고 이거는 또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 쪽입니다. 이런 쪽으로 보면 최근에 시세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그러면 의료 AI 아니면 헬스케어, 아니면 비대면 원격 진료 이런 쪽으로의 기대 수익률을 높여보는 건 어떨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그걸 AI 쪽으로 포함해요. 그것도 AI. 예. 왜냐하면 국내도 지금 보시면은 예.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은 기존의 제약바이오 회사들 별로 못 올라요. 예. 힘이 없어요. 예. 관심도 없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회사들은 거기는 사실 의료 AI 쪽이거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용 이 로봇을 만드는 또 회사잖아요. 사실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AI 산업을 계속 말씀드리면 확대 발전되기 때문에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가 됐든 방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기존의 방산업체보다는 뭐 우리가 계속 팔란티어도 사실 그쪽으로 또 끼워 맞추고 있잖아요. 예. 방산과 관련돼 있는 쪽에다가 납품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 AI 산업 발전에 엮여야 지금은 시장에서 그 종목이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헬스케어가 라기보다는 저는 AI 쪽으로 좀 분류를 시킵니다. 예, 의료 AI. 예, 의료 AI죠. 예,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저기 보면은 확실히 이게 시장에서 돈 벌려면은 좀 남들보다도 빨리 움직여야 된다 싶은 그게 왜 대표님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11월부터 이제 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미국채 수익률 막 오르고 그다음에 달러도 같이 이렇게 강세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코인도 좀 움직이고 그랬는데 막상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그 트럼프 트레이드 별 재미가 없습니다. 취임 이후로는 맞습니다. 예, 뭐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10만 불을 다시 회복이 잘 안 되고 네. 그거 하니까 네. 아니 왜 그렇게 유세할 때는 그렇게 비트코인 갖고 뭔 큰일 한번 낼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언급이 잘 없고 미국채 수익률 이러다가 다시 5% 쪽으로 가내했는 그쪽 배팅이 금년 들어서는 별로 안 맥히고 네. 달러도 뭐 그런 식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물론 한 트럼프가 우세를 보인 한 10월 그 무렵부터 했던 선수들은 뭐 많이 벌었지만 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예상처럼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 우리 시장에 대한 예상 중에 하나가 3월 말에 공매도 재개되면 조금 위태로울 텐데 이것도 오히려 생각이 외에 별로 힘을 못 쓰고 네, 오히려 그렇죠. 그게 공매도 때문에 장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네. 이상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공매도를 많이 할 거다라는 사실 예상의 근거가 뭐냐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주요 업종들이 예. 자동차, 반도체 막 이런 것만 관세 부과 때문에 힘들다라고 보면은 결국 지수를 끌어내린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면은 본격적으로 이게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네. 한 뭐 3월달, 4월달 이때쯤이면은 해당 주요 업종들이 밀릴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봤던 요인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게 아니라는 게 그럼 그 얘기를 저희가 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CPI에 이어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올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즉각 시행이 아니라 당분간 이제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 투자자들 좀 이목이 쏠렸던 것 같고요. 주요 기술주들도 상승을 보여줬고 테슬라도 5% 반등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2,588포인트, 코스닥 0.3% 올라갑니다. 75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7% 올라갑니다. 56,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 떨어집니다. 20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합니다. 119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떨어집니다. 35만 5,000원. 현대차 어제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보합권 20만 8,500원. 기아는 0.8% 올라갑니다. 9만 5,1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상승합니다. 17만 9,1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46,350원.
그리고 네이버가 1.3% 상승합니다. 2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HD 현대중공업은 2% 떨어집니다. 35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2%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38만 원. 지금 주가 흐름이네요. 지금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좀 떨어집니다. 2% 약세로 12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8% 올랐었죠. 오늘 물량도 좀 나오네요. 에코프로도 1%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6만 1,200원. HLB는 올라갑니다. 7만 4,800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힘 좋네요. 지금 3% 강세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고 39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2.6% 상승합니다. 1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올라갑니다. 18만 1,300원. 리노공업은 좀 떨어집니다. 22만 9,500원. 휴질 흐름 오늘 좋습니다. 5% 상승 2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루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골드만삭스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옵니다. 클래시스도 2.38% 올라갑니다. 5만 1,500원.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좋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다 좋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라든지 CXL 또 HBM 시스템 반도체 다 좋습니다. 자, HBM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윈팩이 17% 이거 동전주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 미래반도체가 17% 급등합니다. 1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MK전자도 11% 급등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7% 강세입니다. 17,440원. 그밖에 QRT도 4%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YC도 3.9% 올라갑니다. PSK홀딩스 1.4% 상승 중이고요. 지금 테크윙도 올라가고 있고 DY도 1% 상승입니다. KC텍도 1.2% 올라가고요. 한미반도체도 1%,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종목별로는 또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보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AR 쪽, 증강현실 쪽도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종목이에요. AR, 증강현실. 사피엔 반도체가 9% 올라갑니다. 19,900원 선. 라운텍도 4.6% 올라가고요. 텔레칩스도 3%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맥스트가 9% 상승합니다. 1,589원. 그밖에 이노시뮬레이션, M게임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CXL 쪽 흐름 좋네요. 네오셈 16% 급등합니다. 11,7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지금 16,7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1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네오셈 멕시콘 보셨고 오킨스 전자도 9% 상승합니다. TLB도 11% 급등, 코리아 서키트 7.8% 올라가고 있고요. QRT 파도 다 올라갑니다. 오늘 CXL 관련주 올라가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쪽도 좋습니다. 제주반도체가 15% 가까이 급등합니다. 2만 4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15% 급등 중이고 지금 칩스앤미디어도 5% 올라가네요. 가온칩스도 11% 급등합니다. 지금 6만 9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오늘 반도체 쪽 흐름 다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464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34억 원, 9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5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8억 원 그리고 3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6원 하락한 1,44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보니까 지금 증시 자체가 박스권이라 그런지 주도주 손바뀜 흐름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 좀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네. 지수가 은근히 강하네요. 참. 야, 그래. 정민님께서 오히려 더 촉이 좋으시니까 주도주 보이세요? 주도주요? 네. 지금 여기서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 쪽 ARM도 그렇고 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테마들 움직임 섹터들이 좀 좋고 금융주는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이 사다 보니까 보험주가 오늘 좀 좋아요. 뭐 삼성생명이 5% 올라가고 삼성화재도 2.9%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훔쳐보다 보면 흑 이런 것도 들고 계시 싶은 것도 있던데 뭐 괜찮은 거 없어요? 괜찮은 거요? 제가 뭐 허를찌를 만한. 아니 제가 또 뭐 종목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분위기를 관심 파악하기 종목에 위해서. 넣어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대표님 아까 공매도 말씀하시다가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아까도 이제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사실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네. 지금 뭐 네, 최근 네. 보시면 네. 기관 아니면 이제 국내 개인 투자가들에서 지금 그 유동성이 좀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이제 시장이 계속 이와 같이 이제 이 주도주가 계속 손바뀜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된다고 예, 예,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이런 업종을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좀 매크로 상황이 조금만 좀 안정화된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반기 때는 그 두 개의 변수만 좀 잘 갖춰진다면은 굳이 3월달에 뭐 공매도 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시장을 좀 강하게 끌어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래서 제가 한 3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로봇 힘이 좋긴 하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주가 조정 봤더니 다시 한번 오늘 치고 올라가서 지금 40만 원 선 좀 넘어서고 있는데 확실히 올해 어떤 좀 시장 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이긴 한가 봐요, 로봇도. 네. 예. 사실 저는 이제 크게 AI 산업으로 다 분류를 합니다. 다, 예. AI 산업 안에 뭐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이제 이렇게 빼놨던 부분들이 AI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빼놨었어요. 그래서 솔트룩스라든지 예. 코난 테크놀로지 요즘 보면 또 이 업종도 좀 되게 종목들도 강하게 지금 힘을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플랫폼 쪽. 네. 왜냐하면 결국 플랫폼이 있어야 AI 산업이 구동이 돼 갖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이제 AI 산업이 계속 발전될수록 그 다음 단계는 사실 로보틱스거든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거든요. 네. 이런 것을 하려면 이제 플랫폼도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이제 물리적인 이제 하드웨어도 다 필요하거든요. 거기가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러한 또 뭐 뉴로메카 이런 전반적으로 저는 그냥 좀 크게 얘기해서 AI의 전반적인 그런 산업이 올해는 끌고 갈 수 있겠다. 그 안에 뭐 결국 저는 반도체도 다른 것보다 HBM 쪽 밸류체인은 꾸준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대표님 그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혹시나 저 2차 전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거 다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바닥을? 바닥은 분명히 이제 뭐 바닥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 모멘텀을 언제 가져가느냐. 바닥은 계속 지속된다고 저는 봐요. 이 상태가. 이 상태에서 뭐 더 떨어질 때도 없고 더 이상 뭐 지하 한 4층을 본 거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저는 이제 뭐 이종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나올 악재들은 뭐 다 나왔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2차 전지에 탈은 쓰고 있지만 더 떨어져야 될 종목도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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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성장 모멘텀을 갖고 성장 와야 돼요. 모멘텀. 예. 근데 성장 모멘텀이 지금 나오질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그래서 저는 성장 모멘텀이 눈에 보인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제가 빨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굳이 여기를 뭐 더 추가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종목들을 뭐 매도를 쳐야 된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그냥 홀딩 계속 일단 잠깐 조금 더 지켜보시자. 성장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타기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 만약에 이번 트럼프 관세 쪽에서 예. 저는 뭐 딴 거보다 만약에 자동차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 빠진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사실 한국 업체들의 이제 혜택이 좀 커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지차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성장보다는 이제 회복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2차 전지를 만드는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예. 회사들이 비단 전지차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ESG죠. 에너지 추적 장치들 다 이제 ESS 쪽에도 사실 이제 들어가거든요. 어쩌면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 이제 풍력 쪽에도 보면은 결국은 전력을 또 저장한 다음에 또 이 전략을 송출해 주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여기도 다시 이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저는 다른 모멘텀을 또 봐야 된다면은 전기차 말고 다른 쪽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전반적인 확대가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지금 두 개 보고 있고 세 번째는 2차 전지 회사들이 잘 보시면은 이 부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소재 회사들은 보시면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OLED 쪽에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뭐 전해질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네. 것들이요. 그렇다 보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라든지 다른 쪽의 산업이 조금 더 확대된다 그러면은 이들이 판매처를 더 다양화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 회복 모멘텀을 지금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지금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예. 하나솔루션 보면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국내에서 이런 에너지 이 시스템들을 지금 구축하면서 지금 계속 이 매출이 지금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이런 회사들에서 당연히 에너지 축적 장치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눈에 딱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바닥은 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복 모멘텀이 이제 눈에 가시화됐을 경우에는 저는 그때는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그동안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오겠지만은 당장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여쭤볼게요. 지금 휴젤이 보니까 6% 넘게 올라가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 제시를 했어요. 지금 27만 6천 원. 근데 이게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이게 휴젤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다 좋아요. 뭐 라메디텍, APR, 클래시스, 또 파마 리서치까지 움직임이 좋은데 이거 확실히 수출 쪽 모멘텀이 있긴 한 거잖아요. 이게 네, 맞죠. 뭐 레이저 네. 아니면 뭐 보톡스 뭐 이런 보톡스. 쪽이잖아요. 예. 기술력을 입힌 거죠. 기존 같이 네. 그냥 찍어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네. 거기다 뭔가 기술력, AI 기술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을 익힌 회사들은 지금 일단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가. 예. 그리고 다른 것보다 중국 쪽에서의 내수 확대에 좀 편승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다라고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이제 보셨던 파마 리서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전에와 다르게 예를 들면 뭐 아모레퍼스픽이라든지 뭐 한국크롬이라든지 이런 회사와는 다르게 여기에다가 조금 더 기술을 입혀갖고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 돼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중국 내수 확대에 좀 편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의 이제 인프라만 구축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그 시장에서 매출 확대가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미용기기 관련 뷰티 쪽 있죠.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다. AI 기술을 입혀서 새로운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들은 장기 목표 그 정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뭐 미국 하원 의장까지 자꾸 이제 거들지 않습니까? 자동차하고 의약품 쪽이었나요? 그쪽은 관세를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덕을 좀 보나 뭐 이시바 총리도 열심히 지금 트럼프 만나서 회담하는 데 있어서 잘 맞춰주는 것 같고 또 손정희 회장이 또 얼마나 열일했습니까? 돈다발 들고 가서 네. 뭐 이런 식이고 또 가보면은 미국에 또 온통 또 도요타 마크가 거의 절반 가까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다 보니 미국도 안 때릴 수 있고 자동차는 관세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현기차도 조금 도울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현대차도 이렇게 단기차도 보면은 이 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자동차 쪽도 그러면 반도체하고 이렇게 받쳐준다면은 크게 뭐 밀리지는 않을 수도 있는 장 전체로는. 네. 야 근데 3천까지 가려면 뭐가 가져야 될까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저는 일단은 AI 쪽이 전반적으로 끌고 올라와야 되고요. 우리 쪽에 AI 진짜 믿을 만한 AI 선수 우리 아직 없죠.
근데 이제 이쪽들이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전망치 그다음에 실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커져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을 끌고 갈 때는 네. 기존 업체들이 사실은 끌고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요. 기존 업체들은 예. 새로운 업체들이 나와서 이 업체들이 지금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미국 시장도 보시면은 M7이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팔란티어라든지 글쎄. 이런 데서. 예. 새로운 업종 이런 업종들이 막 나오면서 이런 업종들이 물론 같은 안에 있어요. 예. 근데 새로운 회사들이 주도주로 뭐 아직까지는 뭐 탈바꿈하기는 좀 그런데 주도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막 자꾸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좀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런 종목들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는 지금 AI 쪽, 로보틱스 이런 쪽을 사실 저는 먼저 봅니다. 지금 나온 좀 전 한 30분 전에 나온 소식 좀 여쭤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도 네. 모디 총리 지금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근데 네. 나온 소식 보니까는 뭐 지금 무역관계 협상 시작하기로 했고 상호관세 부과하고 AI 쪽 협력하기로 했다. 뭐 좋은 내용이에요. 심지어 네. 모디 총리 일론 머스크도 만났다고 하고. 네. 이러면 이거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 이런 해석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실 쿼드라는 것을 통해 갖고 사실 인도를 끌어들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도는 항상 중립국입니다. 예. 항상 보면 뭐 무기 같은 거 뭐 러시아로부터 뭐 다 수입해 오고 네네. 뭐 IT 제품은 중국한테 수입해 오고 예. 그다음에 또 미국과는 또 뭐 다른 문제로 또 되게 또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중립국가인데 인도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굳이 뭐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도만 잘 구슬려도 예. 여기는 결국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럼 코드를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닌가. 바이든 행정부에 있었던 네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인도에도 뭐 관세 부과 이런 얘기를 처음에 크게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모디 총리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발을 했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저 쿼드를 통해서 네. 양국 간의 협력으로 또 얘기가 도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관세 정책은 결국 정치 외교적인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인도의 역할이라든지 일본의 역할은 결국은 이 아시아 내에서 네네. 중국의 역할을 견제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또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또 뉴욕 증시 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